과학실증주의는 이제 과학자들은 가치 판단에서 자유롭다는 얘기인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윤리의식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곤란하죠. 신자유주의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옳지도 않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새로운 그런 원리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상생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이근식입니다. 제가 자유주의를 좋아하는데, 좋아하게 된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미를 좋아해서입니다. 근데 밀책을 읽어봤더니 막 여기저기 강조하는 게 인간이란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윤리성 이런 거를 과신하면 안 되고 언제나 인간은 과오를 수시로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하이에크도 자기 이론의 출발점을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찾고 있더군요. 그래 이것이 자유주의 모든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미 J.S. 밀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허심탄회하게 열린 마음으로 비판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토론하고 그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거로는 다른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를 못 주도록 공정한 법 질서를 이제 확립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유주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은 만인평등입니다. 프랑스 인권혁명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인격이나 권리에서 완전히 동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저는 자유주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 사회적 평등의 두 번째 얘기는 법 앞의 평등입니다. 공정하지도 않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봤자 그거는 아주 곤란한 결과만 낳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운동입니다. 교육, 직업, 공직, 출마 등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의 기획운동인데 이것도 참 중요한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두 번째 중요한 주장은 사상과 비판의 자유, 곧 생각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의 자유가 자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만이 궁극적 가치가 있고 집단, 국가, 이념 등은 모두 이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보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주요 주장은 독립심과 자기 책임일 겁니다. 이건 아무래도 개인주의에 따르면 이제 다른 사람이나 국가 등의 지원을 바라지 않고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관용입니다. 특히 밀이 이 점을 아주 잘 강조를 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자기와 다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는 자유주의는 항상 현실의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조합니다. 역시 미리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 주범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정치 권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자유주의의 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주의는 역사 발전을 촉진한 면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유와 인권을 확대시킨 거죠. 반면에 이 자유주의라는 게 뿌리자지 계급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급적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8, 19세기에 뿌리자지들이 정권 잡았을 때 한 것을 보면 참 가난한 사람들한테 못 인정하고 그랬죠. 이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 자유주의는 확실히 수구적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주의는 진보적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자유주의는 반동성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그랬는데 시민혁명이 끝나고 나서 소위 그 부르자지들 정부가 자기들 계급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반동적인 정치를 해왔죠.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역사 발전에 기여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립하고 만인 평등 사상을 보호시켜서 인권과 자유를 확대시키고 각종 사회 차별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여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보적이다. 그래, 이 진보성과 양반동성 내지 이런 것이 다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17, 18세기 시민혁명 시 등장한 주장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 인정, 만인평등, 사상,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 관용,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지. 그래서 제 생각에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편타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의 경제정책,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주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시장의 실패 내지 자본주의 실패를 간과합니다. 자유주의 내에서도 19세기부터는, 특히 19세기 후반부터는 이 경제적 자유주의, 곧 자유방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대충 한 15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제일 처음에는 중상주의였는데 그건 개입주의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그 다음에는 이제 19세기는 방임주의죠. 정부가 경제에 될수록 개입을 안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 이후에는 다시 개입주의가 됐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는 신자유주의가 됐는데, 이렇게 자꾸 개입주의하고 방임주의를 왔다 갔다 한 거는 개입주의가 지속이 되면 정부의 실패가 자꾸 누적이 되고, 방임주의가 지속이 되면 시장의 실패가 누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누적된 거를 다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정책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개입주의, 방임주의, 개입주의, 방임주의를 교대로 해야 왔습니다. 그래서 방임주의 하에서 시장의 실패가 누적되면 개입주의가 등장하고, 개입주의 하에서 정부의 실패가 누적되면 다시 방임주의가 등장하는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신자유주의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의 사회적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J.S. 밀의 그 분배 문제를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2차 대전 직후 서독의 질서 자유주의입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2차 대전 이후 서독의 사회적 시장 경제는 오이켄의 질서 자유에다가 과감한 복지 정책을 합한 겁니다. 오이켄 경제정책의 핵심은 엄격한 독과점 규제하고 엄격한 통화관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 두 번의 신자유주의 말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자유주의 주요 주장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가 그동안에 한 20, 30년의 장기 번영을 일으켜왔던 선진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국가의 실패, 정부의 실패 플러스 개인 자유 침해 등을 비판하고 등장한 겁니다. 정부 축소와 시장의 확대, 특히 자본금융시장의 자유화와 독과점에 대한 규제 축소,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할 것이 노동시장 유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지제도 축소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왜 전 세계적으로 쉽게 퍼졌느냐? 그간 선진국에서 국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기다. 정부 국가의 축소라는 말이 아주 잘 먹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공헌도 있습니다. 국가의 실패를 다소 축소시키고 완화시켰다라는 건 기여인데 폐해도 많이 나타났죠. 시장의 실패, 더 넓게 말해서 자본주의 실패를 확대시킨 겁니다. 금융자본이 작전에 대성공한 예가 우리나라 IMF 환란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우량 대기업, 잘 아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포스코, 국민은행 할 거 없이 그냥 우리나라 우량 대기업 모두가 다 주식의 과반수가 외자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요청해가지고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대량 도산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이 폭증했습니다. 자유주의 한계는 무엇보다 개인주의 한계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지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거든요. 자기 책임으로 사업에서 먹고 사는. 근데 이런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개인 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 간의 이해상충이 생기는 문제가 아주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재분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문제라든지, 독과점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런 개인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고 서로 존중하고 도우면서 같이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런 상생의 원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 문제에는 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적대적 갈등의 제일 큰 원인은 집단 이기주의일 겁니다. 발토 오유키는 집단은 양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단은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보태면 돈도 양심이 없습니다. 자본도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 미국 월가가 우리나라에서 작전한 걸 보면 그거는 뭐 하나의 집단이고 또한 자본. 그 양심이 없는 두 요소가 만났으니까 양심이라는 게 없지요. 그래서 상생의 원리를 적용하면은 노사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생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 자체가 자원을 대량 소비하게 했죠. 이 자연개발이 돈벌이 수달이 되니까 자본주의에서 대량 파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자본주의 실패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보면은 경제 개입주의는 국가의 실패를 낳고 경제 방임주의는 자본주의 실패를 낳기 때문에 각각 그 폐단이 누적됨에 따라서 두 정책이 역사적으로 교대로 등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현대 신자유주의도 다시 개입주의 복지국가의 자리를 물려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복지국가가 다시 등장한다면 과거와는 달라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학교 지나갈 때 경제학과를 지나간 이유는 경제학과에 들어가면 그때가 66년인데 참 못살았 때인데 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대학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 그러고 진학을 했어요. 그때 대학교 갈 때 그걸 안 가르쳐줘. 그게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나라 대학 그 경제학이라는 게 영미경제학이 있잖아요. 근데 영미경제학은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지. 그런 역사적인 관점, 윤리의식 이런 거는 알아서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신없이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냥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거나 배우고.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역사하고 철학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거. 그래 인문과학적인 소양이 경제학자들한테도 참 필요하고 그런 소양을 통해서 실증주의 같은 데서 탈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역사, 철학, 소설을 많이 읽으세요.